조선 3대 태종 시절에 명나라 사신으로 한양에 들락거린 황엄이란 자는 툭하면 영락제에게 바칠 공여를 요구했습니다. 황엄은 황제가 조선 여성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색이 더 고운 여자를 보내라고 계속하여 독촉했습니다. 태종 8년에 5명의 처녀들을 바친 데 이어 태종 10년에 정씨를, 태종 17년에 황씨와 한씨까지 모두 8명을 보내었습니다. 명나라의 영락제는 정비인 서왕후 외에 25명의 후궁을 두었는데 그중 8명이 태종식이 공여로 바친 조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8명의 조선 여인들은 모두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으니 권비는 총애를 받았지만 단명하였고 여씨는 권씨 독살설의 누명을 쓰고 죽었으며 4명은 어여의 난에 연루되어 모진 고문을 받다가 죽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영락제가 죽은 1424년에는 한씨와 최씨 2명만 남아 있었으니 그 2명은 죽은 황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 순장을 당하는 불행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녀들 중 갖은 고초 끝에 겨우 살아남았지만 7년 만에 순장을 당한 여비 한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한씨는 한영정의 딸이자 한화의 누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대비의 고모입니다. 훗날 영락제의 후궁으로 생전 여비에 봉해진 여인입니다. 그녀는 황하신의 딸 황씨와 함께 1417년 공여로 선발되었는데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중국에 진언할 처녀를 가려 뽑게 하였더니 황씨, 한씨를 상등으로 삼았다. 황씨는 용모가 미려하니 황하신의 딸이고 한씨는 품위가 있고 아름다운 모양이니 한영정의 딸이었다. 한씨와 황씨는 중국 사신 황엄, 남동생 한확, 황씨의 형부 김덕장, 두 공녀에 각기 딸린 시녀 6명, 황관 2명과 함께 북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에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함께 공녀로 뽑힌 황씨가 조선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 임신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황씨는 베이징에 들어가기 전에 복통을 앓았는데 의원이 여러 약을 써도 효험이 없었습니다. 황씨는 김치국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명나라 직사 황엄이 그런 것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화를 냈다고 전합니다. 황씨의 병이 낫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소변을 보는데 갑자기 크기가 가지만한 살덩어리가 나왔으니 몸종은 그 물건을 몰래 버렸지만 다른 요정들이 이 사실을 알고 소문을 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락제는 황씨가 처녀가 아님을 알고 물으니 황씨는 일찍이 형부 이웃에 있는 아무개와 관계를 했노라고 실토합니다. 이어 황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태종을 문책하라는 직서를 내립니다. 그러자 함께 간 여비 한씨가 기지를 발휘하여 황제를 말립니다. 한씨는 태어나서 제 집에만 있던 황씨가 간택받기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임금께서 어찌할 수 있었겠냐며 직서를 보내지 말라고 애원하였고 영락제는 생각해보니 한씨의 말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한씨에게 황씨를 벌주라고 명령하여 한씨가 황씨의 뺨을 때리는 선에서 처벌이 끝나 결국 그렇게 조선 임금을 문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록을 살펴보면 영락제가 한씨를 얼마나 총애했는지 알 수 있는데 황제가 한씨를 사랑하고 중하게 여겼다라던가 한씨 여아는 대단히 총명하고 영리하다. 내가 돌아가거든 국왕께 자세히 말하라 하고 오라비 환학을 광록 소경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1408년 1차로 선발된 태감 황엄을 따라서 명나라로 시집간 건집중의 딸 권비는 영락제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녀는 조선에서 명나라로 시집간 여인들 중 현인비에 봉해져 명사의 후비열전에 유일하게 이름이 실린 여인입니다. 권비는 영락제를 항상 곁에서 보필하였는데 1410년 영락제를 따라 몽골 정벌에 다녀오다 돌연 중병을 얻어 죽어버립니다. 영락제는 비통하게 눈물로 범벅이 되었으며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할 정도로 슬퍼했다고 전하는데 그런데 권비의 죽음은 4년 후 엄청난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니 그녀가 병사한 것이 아니라 독살당했다는 고발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락제는 권비를 독살한 범인이 권비와 함께 공여로 왔던 조선 여자인 여씨라는 제보를 받고 그녀를 추국합니다. 그래서 여씨는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는 형별인 낙형을 받아 1개월 만에 죽게 되었고 이와 관련 있는 궁인과 황관 수백 명이 처형됩니다.
그런데 권비독살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종 6년이 되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명나라 상인의 딸 출신 여씨가 조선의 여인 여씨에게 증오하여 권비독살 누명을 씌웠다는 것과 황제를 모살하려 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입니다. 영락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친히 궁녀들에게 혹형을 가하게 되었으니 그 중에는 이에 연관되어 주살당한 궁녀가 거의 2,800명에 이르게 된 어여의 난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조선에서 간 여인들도 죄 없이 죽었습니다. 임씨 정씨는 목을 메어 자살했고 황씨와 이씨는 국문 과정에서 차명을 당했습니다. 한씨와 함께 공녀로 왔던 황씨는 고문 끝에 다른 연루자를 많이 말해 억울한 여인들이 많이 죽게 만들었지만 이씨는 죽기는 마찬가지라 어찌 다른 사람을 끌어넣을까? 나 혼자 죽겠다고 했다고 실록은 전합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비 한씨도 빈방에 연금된 상태였고 여러 날 음식을 먹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환관이 여비를 불쌍하게 여겨 먹을 것을 문 안으로 넣어줬고 덕분에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비 한씨의 몸종들은 모두 죽었으며 유모 김혹은 투옥되었으나 사건이 종료된 뒤 특별 사면을 받아 겨우 풀려나게 됩니다. 어여의 난 중 겨우 살아남은 한씨는 그 후 여비로 승격되어 영락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영락제는 1424년 여름 노구를 이끌고 몽골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과로로 병에 걸려 진죽에서 사망합니다. 그때는 조선 태종 시기에 차출된 공녀 8명 가운데 이미 6명이 죽었기에 한씨와 최씨 2명만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최씨는 어여의 난 때에 황제를 따라 남경에 갔다가 현지에서 병이 들어 머물다가 대참사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명황실에는 황제가 죽으면 후궁과 여종을 함께 묻는 야만적 풍습인 순장제도가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영락제 장내에 30명의 궁인이 숭장되었는데 여기에 조선에서 온 최씨와 한씨가 포함되었습니다. 최씨는 1409년, 한씨는 1417년에 중국에 들어갔는데 최씨의 경우 15년, 한씨는 불과 7년 만에 황제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순장날 궁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마루에 끌어올리니 곡성이 진동했습니다. 한씨는 죽기 직전에 고별 인사차 들른 새왕제 홍희제를 만납니다. 한씨는 순장 집행 직전에 자신이 모셨던 황제의 아들에게 유모가 나이가 많으니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 부탁했습니다. 유모 김혹은 이역만리에서 자신을 돌보던 사실상 어미였고 어여의 난에 옥에 갇혀 갖은 고초를 겪은 후 무죄로 판명되어 특사조치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홍희제가 떠난 뒤 마루 위에 작은 걸상을 놓고 한씨를 비롯한 순장자들이 그 위에 올라서자 목에 올가미를 씌운 뒤 걸상을 빼내게 되는데 한씨가 죽음을 앞두고 유모 김혹에게 낭아 나는 간다, 낭아 나는 간다라고 했는데 말을 미처 마치기도 전에 걸상이 빠졌다고 전합니다. 한씨와 최씨가 죽고 나서 홍희제는 김혹을 조선에 송환하려 했지만 궁중의 여인들이 반대합니다. 그가 조선에 돌아가 어여의 난의 구체적 이야기들을 퍼뜨릴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태종 때 영락제에게 보낸 8명의 공녀는 모두 죽게 되었으니 8명 모두 30살 이하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순장이란 야만적 분습으로 인해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여비 한씨는 자신을 꼭 닮은 아름다운 막내 여동생을 두고 있었으니 그녀의 여동생이었던 한계란도 누이처럼 명나라로 가게 되어 선덕제의 신임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그녀는 선덕제가 죽은 후 순장되지 않았고 정통제, 경태제, 성화제에 이르기까지 명나라 4대에 걸쳐 황실의 어른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편 1435년 선덕제가 죽은 후 명황실은 공녀의 몸종으로 따라간 하녀와 요리사, 예인 등 53명의 조선 여성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황국 여인들의 반대로 귀국하지 못한 여비 한씨의 유모 김흑도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결국 김흑은 11년 만인 세종 때 귀국해 한씨가 순장당할 수밖에 없었던 애절한 스토리를 전하게 됩니다.